오늘 이슈 완전 정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도이치모터스요.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거 간단히 뭐였나요? 예.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임의적으로 시세 조정이 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예. 이 내용을 경찰에서 공식 수사는 안 하고 내사를 하다가 그 내사 중인 사안에 대한 보고서가 언론에 제보가 되면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이게 내사가 됐고 내사가 종결됐던 시점은 2013년이었고요. 예. 주가 조작으로 시세 조정 행위가 있다라고 지목된 시점은 2010년도였습니다. 2010년이요. 네. 그럼 그 내사 자료에는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그 관련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때는 내사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보도 내용마다 다른 부분이 예. 있는데요. 내사 자료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김 씨가 이제 관련돼서 돈을 빌려줬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경찰 측은 내사 자료에서 특별하게 김 씨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식에 예. 따른 또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먼저 이 법률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앞서가지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예. 김 씨 개입 여부는 그 다음이고요. 예. 그럼 이게 주가 조작이 맞는가?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의적인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지 부분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주식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랐다라는 내용은 보도가 됐는데 시세 조정 행위가 확인됐다는 내용들은 아직은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지금 녹취, 저희 MBC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18분 분량인데요. 네. 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아니고 장모가 내가 개입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네. 겁니다. 예, 이게 그럼 기존에 알려진 거랑 약간 다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단계들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도, 10년도쯤에 이제 우회 상장이라는 방법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요. 예. 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자본 거래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자본 거래 과정에서 이 김 씨 명의로 주식을 취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세 조정으로 명시가 된 시점은 이제 9개월 후에 관한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회사가 상장되는 과정에서 자본 거래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시세 조정은 아니거든요. 예.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인위적인 무슨 행동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관한 것인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경찰 같습니다. 내사 자료에는 그 부인 김 씨의 어떤 연루 여부는 뭐 분명치 않더라도요. 보도에 네. 따르면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건 있지 않습니까? 내사 자료에는? 네, 근데 내사 자료라는 것은 예.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의심이 된다는 그거에 얘기죠?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다는 거고요. 예. 사실 이 주가 조작 시세 조정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권한을 가지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입니다. 예. 금융감독원에서 특히 상장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이상한 조정 행위들이 있으면 특별심리라는 거 하게 됩니다. 예. 주가가 이상하게 거래량이 늘고 갑자기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정확하게는 봐야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금감원 쪽에서 미온적으로 별다른 이제 그렇습니다. 문제가 예. 없다라고 본 부분이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그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감원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진행을 하지 않고 종결됐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금감원이 자료를 내놓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 네.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후에 근데 고발이 됐습니다. 이게 주가 조작 의혹으로. 네. 근데 검찰 수사가 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저도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예. 없고요.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제 검사가 원칙적으로는 3개월 안에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되어 예.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검사들이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빠르게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 문제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팩트 부분은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제기가 된 시점에 인위적인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유인 게 글쎄 말입니다. 당시에 예. 거래량이 어떻게 됐고 예. 그 거래를 했던 주체가 누구였고 예. 누가 허위에 개입돼 가장 있고, 매매를 그렇죠? 했는지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시세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금감원이 협조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 사안입니다. 예. 이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아직까지도 지금 수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됐는지 그리고 2013년도에 경찰이 내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벌써 한 7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진행이 안 됐는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발인이 고발한 지가 지금 4월에서 4개월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4개월 동안 왜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이유를 댈 수는 없고요. 예.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고발인 조사는 이루어지고 무엇이 쟁점인지를 분명히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도 무언가를 의혹으로 오래 남겨놓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관련된 그렇습니다. 총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거라서 더욱 어떤 사회적 관심이 많은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사안의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4개월 동안 아무런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거 자체만 해도 약간의 어떤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저희 보도국 하나 좀 짚어보면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께서 그 다른 언론에다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뭐냐면 그 대화를 나온 지인 자체가 자기랑 적대적인 사람인데 왜 내가 거기다 주가 조작을 인정했겠느냐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건 제가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그 지인과는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주가 조작에 가담했으면 이익을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런 의혹을 받는다면 제가 궁금한 건 왜 그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주가 얼마를 넣고 그걸 본인이 공개 안 하는 걸까요? 저도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 알 수가 없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주가 조작이라는 건 보통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 특히 대주주들이나 이제 회사 측이랑 결탁을 작전 세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허위 매매들이 막 일으켜가지고 금액을 올랐다. 혹은 허위 공시를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처분해서 처분이익을 가져감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양자에서 그 의혹을 주장하는 쪽이든 아니면 의혹이 없다는 쪽이든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을 하면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게 밝혀질 수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그 금감원이 나서면 쉽게 그 과정은 맞습니다. 확인이 가능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금감원이 미온적이라면 본인이 의혹을 받는 본인이 그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제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가족 자체가 공인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구체적으로 당시 자본 거래를 다 제시하고 기자회견을 할 만한 위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예. 그래도 정확하게는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된 지난 사안이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그냥 주식을 매수하고 처분한 거래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서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미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수사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까도 4개월이나 우리가 왜 수사가 안 이루어졌는지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요. 뭐 길게 볼 것도 없이 빠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금감원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일단은 이게 시세 조정 행위가 있는 게 맞는지 예. 있다면은 누가 한 것인지 그 누가 한 것에 있어가지고 세 번째 쟁점은 그렇다면은 그 모든 과정들에 개입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행위를 한 사람한테 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주체가 장모인지 아니면은 그 김 씨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것들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건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네, 그 법률 보통 이제 예. 여러 다른 작전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는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본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고요. 또한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는 게 뭐 유령 회사 같은 회사들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상장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기 예.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관련돼서 자료들을 찾아보는 게 훨씬 쉬운 부분들이 있기 예.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어도 이제 7년, 8년 동안 묵혀놓을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그동안 검찰이 이렇게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방치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의 일반적인 사건들은 예.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워낙 이 사회적 사건은 워낙 관심이 사회적 관심이 큰 집중되고 사건이니까 더군다나 빠르게 어떤 조사를 검찰총장이 해야죠. 관련된 검찰의 신뢰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어떤 뭐 연관된 분들이 있는 사건이라서 네. 이걸 그동안 왜 그렇게 방치해놨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개혁 주장하는 분들은 이 검찰의 자의적 수사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이 혐의 사실이 조국 전 장관과 비춰가지고 과연 작은 혐의 사실인가 어떤 범죄 이게 만약 혐의 자체가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케이스처럼 이렇게 저인망식 수사를 시도조차 한 일이 있는가 뭐 이런 비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어떤 공직자든 그것이 대상이 누군지든 다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특별하게 어떤 진영이랑 상관없이 해야 하는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인망식이든 어떻게든 만약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관련된 거가 있으면 당연히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그냥 역학관계상 예. 지금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되어 있는데 예. 사실 뭐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시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혹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한테 이 수사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다 보니까 왜 저는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지는 조금 이해는 할 수가 없고요. 예. 모든 검사는 각 단계마다 담당 검사들은 뭐 이런저런 것들 고려할 거 없이 각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단기간에 정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억측들을 방지해야 또 나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까지 나섰던 것 같은데요. 오늘 네,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관련돼서 질의를 했죠.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느냐. 그래서 엄정하게 수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 조사가 일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수사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논란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수사 자체에서는 객관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정리해서 하는 게 그게 그 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고요. 예. 그걸 방치하고 길게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 기관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분명하게 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 사실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법조계의 어떤 시각이란 말씀이시죠? 네. 예. 당연히 이제 처음 지목된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고 하고 있는 지목된 내사보고서상 그 당사자들이 뭐 이 씨, 권 씨 이렇게 지목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당시의 거래 내역들에 대한 분석을 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닙니다. 예.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수사도 뭐 좀 길게 이어졌죠. 예. 근데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추석 전에 발표를 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휴가 연장 그리고 미복귀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당사자 본인이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당시 군 관계자들이 어떤 처리 과정들을 밝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부분부터 서로 주장들이 다른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른 증빙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사실 확인은 전혀 어렵지 않은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사건들을 다루면서 보면은 어떤 거는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은 한 달 내에도 다 객관적인 사실을 예. 정리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이 수개월 동안 지연이 되면서 서로 간의 정쟁의 장에서 국회에서 소화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더군다나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밝히기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